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휴가 중 읽은 반야심경 관련 서적이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극한 대치 전국 속에서 불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여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각계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사의 성공 회항을 발언하는 50억 원 후원 약정식과 각 지역에서 모인 바로 저금통을 여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동안거 정진 중인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외호 대중들의 무문관 체험을 앞두고 BBS 기자가 1박 2일 수행 체험에 나섰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제10대 사장으로 이선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선재 신임 사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한글 대장경인 월인석보와 경복궁 내불당에서 유교의 나라 조선의 각별한 불교적 관심을 찾을 수 있다는 특강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차 휴가 중 읽은 책 가운데 불교 서적이 포함돼 화제입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책은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향후 전국 운영의 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진영 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되는 전국 속에서 화합과 소통을 위해 화쟁의 가르침을 얻고자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문난 독서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연차 휴가 기간에도 책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선물한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와 슬픈 쥐의 윤회, 통일 청춘을 말하다 등 3권입니다.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이 탄생하는 과정을 다뤘고, 슬픈 쥐의 윤회는 선과악이 돌고 도는 것이 윤회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통일 청춘을 말하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나눈 대담을 엮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편적인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사고의 깊이도 더 풍부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들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독서 권장의 차원을 넘어 최근 파행을 빚고 있는 전국과 관련해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과 말은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그 메시지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달할 그 무엇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불교가 내세우는 가치인 소통과 화합, 협력을 기반으로 국정 파행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자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풀이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가 이야기하는 화정적 사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지금 형국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타협과 화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종교를 통해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여기에 상당히 완충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종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독서는 문 대통령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정책과 연계되는 모습을 띱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여름 휴가에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국수 등이 문 대통령 손에 들렸습니다. 독서는 인사에도 활용됩니다. 축적의 저자인 이정동 교수는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발탁됐고 권구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명견 만리의 저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독서가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사회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지금, 아상에 집착하지 말고 반야의 지혜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고비마다 꺼내든 문 대통령의 독서 정치가 이번에는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여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각계의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사의 성공 회항을 발언하는 50억 원 후원 약정식과 각 지역에서 모인 바로 저금통을 여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하루 100원을 모으는 일이 한국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사코 이름을 밝히길 사양하는 두 보살은 손을 모은 채 수줍은 듯 미소만 짓습니다.
조계종단의 원력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거액을 보시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조곤조곤 말을 이어가는 설매 연취보살. 37년 도반인 이들은 부처님 법에 따라 절약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50억 원의 불사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금생 한번 살아보자.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전략하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모여지지 않았을까. 두 보살은 평생을 살아오며 모은 돈을 회양할 곳을 찾다가 종단에서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건립한다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소식을 접하고 마음을 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워 그곳을 찾는 많은 세계인들이 신심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 큰 원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불교가 제2의 정의 결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뜻밖의 금년에 조계종에서 그 백만원력 결집불사 중에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시겠다는 송원장 스님의 그 원력을 듣고 이 인연을 지어야 되겠구나. 부다가야에 지어질 예정인 한국 사찰은 분황사.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을 뜻하는 분황이라는 이름에는 후원자 설매, 연취보살의 무주상보시, 보현행의 실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종단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인도의 부다가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곳에 한국 사찰을 짓는 것. 우리 보살님께서 인도의 부다가야에 한국 불교의 꽃이 좀 피어지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북아의 평화의 바람이. 조계종은 이와 함께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바루저금통 여는 날 행사를 열고 불사의 성공회양을 발언했습니다. 각 사찰에서 불자들이 정성을 담아 보내준 저금통은 모두 2,000개. 지난 4월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식 이후 지금까지 모금액은 8억 4천만 원, 약정 금액은 6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루 100원을 모으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원력이 모이면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집불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를 비롯해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전국 불자들의 마음이 한데 모이면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동참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내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 등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12번째 이사회를 열고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해 예산보다 6.6% 5억 원 정도 늘어난 80억 3,100여만 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 확대에 따라 산하기관 복지 종사자들은 연간 1회 이상 법인이 주관하는 연수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유승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감사에는 신임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의 동안거 천막정진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스님들의 수행결사를 응원하는 외호대중의 무문관 체험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BBS 불교방송 기자가 천막법당 옆에 체험관 시설에서 스님들과 고행을 함께했습니다. 1박 2일간의 무문관 수행을 정영석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위례 상월선원 무문관 단기 체험의 첫 일정은 108배로 시작합니다.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릴 때마다 마음을 가득 채웠던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둘 잠재워집니다. 마음속 번뇌와 잡념을 물리친 발걸음은 곧바로 무문관으로 향했습니다.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 또 신도님들이 정성을 모으고 부처님 발언하는 연불소리가 나는 이 공간에서 내 마음을 찾아가는 선정 깊이를 찾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강한 내가 신심을 불태울 수 있고 정진력을 태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스님이 동안거 정진 중인 상월선언 천막 바로 옆에 마련된 무문관.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14시간 참선 정진과 무건 수행은 이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상월선언에 들어오게 되면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차단됩니다. 저희들도 전원을 끈 휴대전화를 상월선언 측에 반납했습니다. 상월선언은 무문관의 대중 동참에 앞서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신청 언론사에게만 무문관 체험을 허락했습니다. 불교방송은 취재 기자와 영상 촬영 기자 2명이 무문관에서 1박 2일 동안 9명의 스님들과 같은 고행 정진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꼭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문이 굳게 잠긴 상월선언 무문관 안팎은 얼어붙은 듯 적막감만이 감돕니다. 철저한 고요함 속에 내 자신을 깨운 건 기도에 이은 석가모니 불 정근. 청량한 목탁 소리는 만물을 깨우는 듯 울려 퍼지고 영화의 찬바람을 가르며 상월선언을 휘감습니다. 무문관의 작은 창밖으로는 어둠이 한가득 밀려오고 깊은 겨울밤에 잠긴 위례 상월선언엔 구슬픈 빗소리만 하염없이 들려옵니다. 새벽 5시, 매서운 칼바람과 살을 애는 강추위는 수행자들의 심신을 파고듭니다. 선잠조차 깨우는 추위와 굶주린 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무건. 상월선언 미륵 부처님을 향한 108번의 절이 이어지고 이어진 명상은 매서운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비로소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살을 파고드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침낭을 준비했고 안에는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침낭은 마치 얼음 이불 같았고 텐트는 냉동 창고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추위를 견디게 해준 것은 우리 외호 대중의 응원의 목소리하고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스님의 독경 그리고 목탁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온기들이 상월선언 천막에 입방 중인 정진 중인 아홉 스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딱 하루를 처음 해봤는데 그 3개월 수행 정진하시는 저희 우리 큰 9분의 스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수행하는지를 몸소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요. 3개월 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천막 결사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상월선언은 이제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결사 도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군에 갓 입대한 1,500여 명의 훈련병들이 5개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세종시 영평사는 논산 육군훈련소 내 군법당 호국연무사에서 주지 환성스님을 계사로 훈련병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환성스님은 5개의 뜻과 의미를 설명하고 장병들에게 불자로서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5개를 지키고 살 것을 당부하고 법명과 함께 계를 내렸습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힘든 군복무 기간 동안 5개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잊지 말고 힘들 땐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통해 무사히 군복무를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이자 공익매체인 BBS 불교방송의 제10대 사장으로 이선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선재 신임 사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공성 확립에 앞장설 것과 경청과 소통을 통한 이른바 단합된 유연성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을 앞으로 4년간 이끌어 나갈 제10대 이선재 사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선재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30여 년 이상 쌓은 경험과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단과 사찰, 대한불교진흥원 등 불교계 여러 기관과의 협력과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이른바 단합된 유연성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신중히 하되 언제라도 개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임직원 간 경청과 소통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합된 유연성을 위해서는 임직원 간 경청과 소통의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늘 소통하고 경청하며 결정은 신중히 하되 언제라도 개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임 사장은 재정 자립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방송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불교 방송만의 대표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체 상태인 후원 조직 만공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미디어 능력 향상도 강조하면서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서 불교방송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디어의 미래는 디지털과 모바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 방송의 콘텐츠를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서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 사장은 힐링과 명상 등을 주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불교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장 종화스님은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며 임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불교 방송국의 모든 관계자들은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불자의 본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며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궈 가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선재 사장은 이사장 종화스님에게 회사기를 건네받고 BBS 불교방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취임 법회에는 불교방송 재단 사무국장 현민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이자 서울 사간동 법련사 주지 진경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진경스님은 이선재 사장의 재적사찰 주지로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신임 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BBS 불교방송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선재 신임 사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KBS 한국방송공사 워싱턴 특파원과 보도국장, 광주방송 총국장, 보도본부장, KBS 미디어 사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개국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BBS 불교방송이 신임 사장 취임과 함께 개국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다시 불러일으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보물 제74호로 지정된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인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에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인석보와 더불어 경복궁 경내에 자리했던 왕실의 사찰 내불당에서도 조선시대 불교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 법련사에서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복궁역 법련사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정 교수는 승유 억불 정책을 펴한 조선시대 불교계의 흔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사찰 내불당. 세종대왕이 당시 유생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지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4매와 두골사리, 폐엽경, 가사 등을 흥천사 석탑에 안치하였는데 1418년 세종즉위년 세종이 경복궁에 내불당을 창건하고 이들을 옮겨 봉안하였다. 세종이 왕비인 소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을 시켜 경전 석보상절을 집필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소개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된 책입니다.
이후 3권으로 된 참불가집 월인 청강지곡이 만들어지고 이 두 책을 합친 한글 대장경 월인석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 교수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흥행에 실패한 영화 나란말싸미의 역사적 고증 사료를 월인석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신미대사와 10명의 스님들이 자문단으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미 스님과 또 10명의 자문단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월인석보 책에는 나와요. 훈민정음에는 신미 스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종과 세조의 합작품인 월인석보에는 특히 훈민정음 언해 추격본이 서두에 수록돼 있어 조기 한글 연구의 자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엄혹하게 했었던 임금이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불교를 좋아하는 그 군주가 돼서 아들 세조와 함께 월인석보를 짓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 이 경복궁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작업들이 뭔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의 임금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집필하고 궁궐 안에 사찰을 뒀다는 점은 문화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숨겨진 모습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및 발굴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삼국시대 제4의 제국으로 불리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가야 본성, 칼과 현 개막식을 갖고 지금까지 발굴한 가야 유적과 국보, 보물급 문화재 2,6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1991년 신비의 고대 왕국 가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가야를 주제로 한 종합 전시회로 말탄 사람 모양 토기, 봉황이 새겨진 칼 등을 비롯해 각종 금동 장식품과 가야 무사상 등 국내외 가야의 주요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야 본성, 칼과 현 특별전은 내년 3월 1일까지 서울 전시를 마치고 4월부터 2달간 부산에서 전시회를 가진 뒤 내년 7월부터는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일본 규슈 국립박물관에서 차례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 유무형 문자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계 문자박물관이 오는 2022년 인천 송도에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세계 문자박물관 착공식을 열고 61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한 상정 고급 예문을 간행하고 8만 대장경을 조판한 인천이 문자 문화의 역사를 지닌 도시라며 세계 문자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자박물관은 인천에 들어서는 첫 국립박물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주요 사적지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무료 개방 사적지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7곳입니다. 백제가 웅진 천도 이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대인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정교하게 만든 금제 귀걸이 한 쌍이 나왔습니다. 공주시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은 사적제 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통해 토광묘에서 백제 세공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금제 귀걸이와 목걸이 일부로 추정되는 많은 구슬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예축제 공예 트렌드페어 2019가 오늘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 14회째를 맞는 공예 전문 박람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차 휴가 동안 불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 관련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 옥중에서 화엄경에 심취했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대립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려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